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정치 이슈 때문에 살짝 묻히기는 했는데 아주 휘발성이 강한 이슈가 여전히 지금 계속 잠재돼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전주지검에서 계속 좀 수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수사의 시작은 지금 중앙지검장이 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시작을 했죠. 전주지검장 시절에. 아, 예.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죠.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입니다. 네. 현재 지금 수사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분이었는데 저기 인사수석이었죠. 조현옥. 조현옥 예, 인사수석이 일단은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내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네네. 네, 입건이 됐죠. 입건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달에 이번 달이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예. 내일 모레입니다. 31일 날 조국 네.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점주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모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그 주변에 당시에 근무했던 청와대 직원들 모모 씨의 계좌를 일부 시점만 딱 찍어가지고 계좌를 추적을 해서 맞습니다. 들여다봤죠. 근데 수상한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게 그렇죠. 있었다는 게 지금 전주지검에서의 수사 내용의 일단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휘발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천착해지셨고 원래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시작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정치 현안들이 오늘 우리 시작도 했지만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약간 궁금한 게 왜 이건 이렇게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뭐하지?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뭐 김문수 장관 청문회다,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다, 또 뭐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100배, 1000배 휘발성이 있는 사안이고 사안 자체의 객관적 성격도 더 훨씬 깊고 넓은데 도대체 뭐하지? 이런 이제 좀 삐딱한 생각과 더불어서 오늘 뭐 저한테 이제 말씀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20분간이다 하고 불려왔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좀 상당히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심각한 사안이고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전 뭐 이걸 김경률도 이거 갑자기 뭔 이야기 하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문제 제기 해왔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자금 흐름도 추적해왔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제가 하나만 한번 오늘은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입건이 되었고 임종석 그리고 조국 전 비서실장과 전 민정수석도 이제 연루된 사건인데 저는 오늘은 한 가지 주제. 이상직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할 사람이었나? 또는 뭐 엔드라고 해도 좋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공천될 만한 사람이었나? 그것도 전주요. 그렇죠. 전주. 공천 이퀄 당선인. 이렇게 본다. 지금 검찰의 수사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김경률이 어느 날 뭐 어디라고 해볼까요? 서초강남에 서초강남에 국민의힘의 공천이 됐다. 내지는 전남 광주에 민주당이 공천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김경률이 공천 될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순전히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놈이야 하면은 도대체 뭘 해줬길래 제가 인품이 훌륭하고 뭐 뛰어난 논문을 쓰고 뛰어난 공헌을 했었다라면 그렇지 할 텐데 결국 그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상직이 이 중진공 이사장을 할 만한 사람인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민주당 측 패널이 나와서 그 사람 정치인이었고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기업인이어서 중진공 이사장에 충분히 있을 만하다. 먼저 한 가지, 네. 중진공 이사장은 과거 한 번도 정치인 혹은 기업 경영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 네네. 중진공 이사장이 여러분 약 5조 가량의 예산, 연 예산을 이렇게 기업들에 배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막대한 역할인데 한 번도 기업인 정치인 된 적이 없었다. 또 하나, 이상직 씨는 과거에 주가 조작 경력으로 인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 인해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공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막대한 결격 사유이고, 또 하나, 친형이 횡령 배임 혐의로 인해서 제 기억으로는 3년형인가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심 판결문에 보면은 횡령 배임을 해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긴 했는데 네. 가만 보니까 결국 그 금전적 편익은 누구한테 갔냐? 동생? 동생이 다 가져갔더라.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의 사람이고, 과연 그러면 또 하나, 이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냐? 그 짧은 중진공 이사장 재직 시절에 여러 가지 금품을 주변 인사들한테 뿌렸다는 혐의로 인해서 선관위에서 고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직도 날아갔습니다. 네. 그런 사안이 걸려 있는 동안에 공천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는 이런 인물을 도대체, 좀 적절한 비유를 쓸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정물로 범벅이 된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의 민주당 전주에 공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대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건 지금 반대급부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서모 씨가 아무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그렇죠. 당신은 사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항공 경력직뿐만 아니라 변변한 이력이 없는 사람을 타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임하는 게 그렇죠.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스타젯이 뭐 별다른 업력이 설립하면서 그쪽에 전무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매출이 제로예요. 진짜 거의 없었죠. 영업이라는 게 전무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금원이 뭐냐면 이스타 항공에서 대여한 수십억의 자금인데 그 행방도 사실 묘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약 50억 안팎의 금액은 무엇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많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에 행방을 쫓음으로써 어떤 수사의 길목을 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수사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018년 7월쯤이 됩니다. 2018년 3월에 이 사람, 그러니까 이상직 당시 전 의원이었죠. 이 사람은 그때는 전 의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에서 떨어져가지고. 맞습니다. 이 사람이 현역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됩니다.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4개월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당시 사위였죠.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쭉 근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있다가 이상직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으로 쭉 잘 있다가, 그리고 2년이 조금 안 돼서 전주에 공천을 딱 받아서 맞습니다. 재선에 성공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 시절에 드러난 것만 약 2억 원 정도의 금전적 편익이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에게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혹의 내용 중에 보면은, 저도 이제 이걸 지금 기사화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이다, 행정요원이다, 이런 제3자들 통해서 많은 자금들이 이렇게 세탁되어져서 누군가에게 갔다. 이런 것들도 있고. 여하튼 상당히 많은, 뭐랄까요? 감히 어그레시브하게 말씀드리자면 범죄적 혐의들이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보고 있는 내용은 딱 핵심은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를 채용을 하고 이상직 전 의원이 채용을 하고 중진공 이사장의 임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대가라는 그렇죠. 거죠. 대가라는 거죠.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된 이후에 서 씨를 취업을 시켜준 이후에 매달 800만 원의 월급과 350만 원의 체류비 등을 지원을 했다. 예. 이것을 그 대가 중에 하나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이 여러분 중진공이잖아요. 그리고 중진공이라는 게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뭐 현대자동차다, 삼성전자다 이런 데는 뭐 정책 자금이 간다 하면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은 중소기업이니까 자금을 주는데도 한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중진공이 특정 기업에게 줄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있어요. 100억이에요. 예, 네, 100억. 그런데 이 이상직 씨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모 기업, 오늘까지는 모 기업이라고 할게요. 이곳으로 99억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오. 네. 근데 이 99억 원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라임 관련 잘 아시죠? 예, 예. 문재인 정권을 흔들었던 라임 사모펀드 사건 그 기업으로 가고 이 시사저널에 그 소위 말하는 짤방이 있는데 세 명이 나옵니다. 김봉현 씨, 모 씨, 그리고 이상직 이렇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진공으로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억 원이 자금 대여가 되고 뭐 돈에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상당 금액이 김봉현 씨 관련 기업에 대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연인데 저는 이제 그 기사 이번에 쭉 검색하면서 봤지만 나온 이 세 명 김봉현, 모 씨, 이상직 이 셋 다 구속 상태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 기사화 됐을 때는 셋 다 멀쩡했었던 상태입니다. 의혹 제기였는데 셋 다 구속이 된 상태이고 참고로 여러분 제가 왜 이 99억을 얘기하냐면 이 99억 원이 모 기업으로 대여된 다음에 라임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한은행을 예를 들면 시중은행 중에 기업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예를 들어 50억을 빌렸는데 네. 어느 날 신한은행에 봤더니 이 돈이 야 누군가에게 대여돼 버렸더라. 응? 우리 유병수 기자님한테 대여돼 버렸더라. 이건 금기거든요. 은행에서 봤더니 야 너 그 돈 운영자금으로 시설 투자자금으로 빌려갔는데 엉뚱한 놈한테 빌려줬어? 안 돼. 그거 기한의 이익 상실. 돈 빨리 회수해. 이거거든요. 응?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디로? 중진공이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그렇잖아요. 정책 자금인데 이게 시설 자금 뭐 예를 들어 운영 자금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어떤 엉뚱한 놈한테 그렇죠, 빌려줬더라. 그렇죠. 더군다나 사모펀드로 결국 흘러갔더라. 그렇죠. 물론 이걸 당신 알긴 어렵겠지만 어렵지만. 이러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드러나면 곧바로 회수해야 해야죠. 되거든. 예.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고 제가 하나만 조금만 디테일하게 해보면 그때 당시 이미 99억을 빌려줬을 때 이 기업의 감사 보고서에는 이 회사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짧게나마 얘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그 다음에 뭐 직권남용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라임 사모펀드 사건과도 연결될 수가 연루되어져 있다. 있다. 다음번에 특집을